남편이 잠든 병원입니다. 소방관인 제가 목숨 걸고 이곳을 지킬 겁니다. 무서운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지켜주는 진짜 엄마입니다. 영하 15도의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죠. 서울의 겨울바람이 이렇게 매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날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태양 아래서만 살아온 제 살갗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가진 돈은 비상금으로 챙겨온 500유로와 뱃속의 아이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룻밤 불장난으로 임신하고 도망친 동양인 남자를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화마와 싸우며 단련된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도망친 게 아니라고. 불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낼 때 느끼는 그 강렬한 느낌처럼 그에게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 본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낡은 주택가 대문 앞에서 마주한 진실은 차라리 도망쳤다는 배신감이 더 나았을 만큼 가혹한 것이었으니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홀러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방청 소속 7년차 소방관 루시아입니다. 제 키는 178cm, 별명은 불도저입니다. 30kg이 넘는 진압 장비를 메고 화재 현장을 뛰어다니고 무너진 건물 잔해를 맨손으로 치우며 사람을 구해내는 게 제 일상이었죠. 여자라는 이유로 뒤처진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남들보다 2배로 훈련했고 그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출동 벨이 울리면 뛰어나가고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린다. 그 외의 시간은 체력 단련과 잠이 전부였습니다. 연애요? 사치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에 들어가는 저를 감당할 남자는 없었으니까요. 남자를 만나도 그들은 제 근육질 몸이나 거친 손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8살이 될 때까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 적도 몸을 허락한 적도 없는 철의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2023년 5월 바르셀로나의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의 한 낡은 호스텔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으로 연기가 차올랐고 투숙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고 있었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3층으로 진입했습니다. 불길이 거세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석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들려요? 남자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그를 들쳐 업었습니다. 70kg은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저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그를 구급대원에게 인계하고 나서야 저는 헬멧을 벗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찾아온 건 3일 뒤 소방서 앞이었습니다. 말끔해진 얼굴로 서툰 스페인어 사전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진.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꼭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이 찾아오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도진 씨는 끈질겼습니다. 매일 소방서 앞에 찾아와 시원한 음료수를 두고 가거나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툰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담스러운 구애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항복하고 그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견고한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시아 씨의 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에요.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잖아요. 흉터 하나하나가 훈장 같아요. 평생 남자 손 같다 거칠다는 소리만 듣던 제 손에 입을 맞추며 그는 진심으로 경이로워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질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도진 씨는 제가 알던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제가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무거운 짐을 드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저에게 이럴 때는 기대도 돼요라며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한국 남자 특유의 다정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제가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밤 바르셀로네타 해변을 걸으며 그가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기 싫어요. 루시아 씨를 두고 가는 게 발길이 안 떨어져요. 도진, 약속해요. 3개월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여행객이 아니라 당신 남자로 올게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2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방문을, 제 마음을, 그리고 제 순결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는 몇 번이고 사랑해, 소중히 아껴줄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안전한 밤이었습니다. 불길 속의 뜨거움이 아닌 사랑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그는 한 달 동안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을 줄여가며 영상 통화를 했고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루시아, 한국에 오면 내가 떡볶이부터 해줄게. 우리 엄마가 요리 솜씨가 기가 막히거든. 어머니가 나 같은 외국인을 좋아하실까? 소방관이라고 하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사람 됨됨이를 보는 분이야. 너 보면 기절하게 좋아하실걸? 그렇게 웃으며 통화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7월 15일 메시지 한 통을 끝으로 그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루시아, 오늘 현장이 좀 바빠서 늦게 연락할 것 같아. 사랑해. 그 후로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바쁜 일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싫어진 걸까? 원나잇이었을 뿐인데. 내가 너무 진지했던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강철 같던 체력이 바닥나고 아침 조회 때 현기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의무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루시아 임신이야. 8주 차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커리어, 미혼모에 대한 시선,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진 씨가 내게 남긴 선물이다. 그 사람이 나를 버렸을 리 없다. 그날 밤 그의 눈빛은 거짓일 수 없었다. 저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서장님은 펄쩍 뛰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승진 심사 코앞인 거 몰라? 그깟 연락도 안 되는 남자 때문에 인생을 걸어? 서장님, 저는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입니다. 제 아이 아빠도 구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확인해야겠어요. 그가 나를 버린 건지 아니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게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보내준 소포 상자에 적힌 주소 하나 달랑 들고요. 인천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의 낯선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어둑어둑했습니다. 도진 씨가 살던 곳은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이 아니라 가파른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언덕길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도진 씨는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좁은 골목길, 미끄러운 계단. 스페인의 평지 넓은 도로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배가 뭉쳐오는 통증을 참으며 마침내 그가 말했던 파란 대문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나오면, 나를 보고 누구세요? 라며 모른 척하면, 그럼 나는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에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요? 이 추운 날 남의 집 앞에서? 나온 사람은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몸빼 바지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도진 씨와 눈매가 묘하게 닮은 하지만 훨씬 강인해 보이는 인상. 도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입술을 떼어 비행기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한국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도진 씨 친구 루시아입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178cm의 키 큰 외국 여자, 낡은 배낭, 그리고 헐렁한 코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불룩한 배. 아주머니의 시선이 제 배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침을 뱉거나 욕을 하며 쫓아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배. 그 배 무엇이요? 임신했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도진 씨. 아기예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쓰레기 봉투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가 아주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주머니는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소방관인 저도 아플 만큼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새끼 핏줄이라고. 도진이 아이가 맞다고. 네, 맞아요. 도진 씨 보러 왔어요. 연락이 안 돼서. 도진 씨 어디 있어요? 제 질문에 아주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어 대문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일단 들어와. 얼어 죽겠네. 들어와서 얘기해. 집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온돌이라는 것이구나. 아주머니는 저를 아랫목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먹어. 혼몸도 아닌데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국그릇을 놓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하고 깊은 맛.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여셨습니다. 도진이. 지금 여기 없다. 네? 그럼 어디? 병원에 있어. 벌써 넉 달째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화재 현장. 그 녀석이 의용 소방대원이었거든. 내 말 안 하더냐?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의용 소방대 한다고. 몰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소방관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건 진짜 소방관인 저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봉사하는 의용 소방대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 동네 상가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 오기 전에 사람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어. 의사들은 가망 없다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 내 아들 못 보내. 머리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가 그를 원망하고 바람둥이라고 의심하던 그 시간에 그는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용감하게 사람을 구하려다가요. 죄책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도진 씨 봐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라서 저를 말렸습니다. 지금은 늦었어. 면회 시간도 끝났고. 그리고 너 몸 상태가. 상관없어요. 저 소방관이에요. 불 속에도 들어가요. 도진 씨가 누워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자요? 제 고집에 아주머니는 결국 겉옷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고집은 도진이랑 똑같네. 가자. 가서 내가 좀 깨워봐라. 제 마누라랑 자식 왔는데 계속 자빠져 잘 건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도진 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수많은 기계 장치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그 사람.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나를 안아주던 그 단단한 팔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맑게 빛나던 눈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소리.
익숙한 현장의 냄새였지만 오늘은 지옥의 냄새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도진. 나왔어. 루시아야. 약속했잖아. 다시 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이 B- 하고 울릴 뿐이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나 임신했단 말이야. 당신 아이 가졌어. 아빠가 된다며. 떡볶이 해준다며.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뱃속에서 툭 하고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태동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아이의 움직임. 마치 아빠에게 인사라도 하듯이. 도진 씨 느꼈어? 우리 아기야. 당신 목소리 듣고 움직였어. 저는 그의 손을 제 배 위에 올렸습니다.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손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아주머니가 벤치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있을게요. 도진 씨 일어날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아이도 낳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 미쳤냐? 젊은 애가 앞길 창창한 소방관이라며.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남자 지키겠다고 내 인생 망칠 거야? 돌아가. 애는 내가 어떻게든 키울 테니 넌 가서 새 출발해. 아니요. 저 도진 씨 사랑해요. 그리고 저 불도저예요. 한번 물면 절대 안 나요. 도진 씨 제가 살려요. 제가 소방관인데 제 남자 하나 못 살리겠어요? 제 당돌한 말에 아주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독한 년. 외국 며느리가 들어왔다길래 걱정했더니 어디서 지 같은 걸 데려와 가지고. 그날부터 저의 한국 생활은 전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밀려 있었고 아주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일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계셨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저에게는 체력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외국어 학원 강사, 밤에는 도진 씨 간호.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강행군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외국인 미혼모, 그것도 혼수 상태인 남자를 둔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쯧쯧, 돈 보고 한국 남자 잡으려다 팔짝 꼬였네. 시장에서 병원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켜준 건 다름 아닌 아주머니였습니다. 이것들이 주둥이 안 닥쳐?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니들은 시어머니한테 미역국 한번 끓여줘 봤어? 우리 루시아는 만삭 몸으로 내 다리 주물러주는 효부여. 시장에서 좌판을 엎을 기세로 소리치는 아주머니의 등 뒤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란 울타리를 느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운동하던 외로운 소방관 루시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여기엔 든든한 엄마와 지켜야 할 남편이 있는 한국 아줌마 루시아가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응급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이라는 것도 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키세요. 젖은 수건으로 코 막고 자세 낮추세요. 벽 짚고 따라오세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제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비상구로 유도하고 당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환자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소화전을 찾아 능숙하게 호스를 연결하고 초기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배가 당겨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누워있는 이 병원이 불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20여 명의 환자를 대피시키고 불길이 병동으로 번지는 걸 막아낸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강남 소방서 대장이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임산부가 혼자서 이걸 다 통제했다고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저는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소방관입니다. 그리고 305호 환자 보호자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만삭의 외국인 며느리 병원을 구하다. 사람들은 저에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칭찬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도진 씨가 깨어나 이 뉴스를 봐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초가 되어 도진 씨의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까닥였습니다. 꿈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 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 내 말 들려?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처절한 사투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제 인생을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 전문 방송인이자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줄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병원 창밖에는 어느새 벚꽃 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도 누워있는 도진 씨도 그리고 낯선 땅에 뿌리 내린 저도 이제 막 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 도진 씨.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외침에 응답이라도 하듯 도진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저를 향했습니다. 산소 호흡기 때문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이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내 새끼가 살았다. 하느님이 보호하셨다. 며 통곡하셨고 저는 도진 씨의 얼굴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깨어나도 인지 능력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가족의 목소리가 그리고 뱃속 아기의 태동이 뇌를 자극했나 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깨어난 도진 씨는 근육이 다 빠져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억도 드문드문 끊겨 있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늠름했던 바르셀로나 해변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 같았습니다. 미안해, 루시아. 이런 모습 보여서. 도진 씨가 쉰 목소리로 자책할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도저 루시아니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사람을 구하다 영광의 상처를 입은 거야. 내가 당신 걷게 만들 거야. 나 소방관 훈련 교관 출신인 거 잊었어? 당신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재활 지옥 훈련이야.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처절한 재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도진 씨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복도를 수십 번 왕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고를 고아 나르셨습니다. 야, 며느리야. 너는 쉬어라. 애 나온다. 어머니, 저 튼튼해요. 그리고 도진 씨가 아빠잖아요. 아기 나오기 전에 안아줘야죠. 제 고집에 도진 씨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땀범벅이 된 그를 닦아주며 우리는 병실 좁은 침대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뜨거웠던 밤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어느 날 도진 씨가 처음으로 보조기를 잡고 혼자 선 날이었습니다. 루시아, 봐. 나섰어. 그가 환하게 웃는 순간 제 배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양수가 터졌습니다. 악, 도진 씨. 루시아. 의사 불러. 방금 전까지 겨우 서 있던 환자가 아내의 비명소리에 휠체어도 없이 비틀거리며 복도로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분만실 앞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쪽진 머리가 헝클어진 시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원을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딸이었습니다. 저를 닮아 눈이 크고 아빠를 닮아 머리카락이 새까만 천사 같은 아이.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다 주자 도진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녕. 아가야. 아빠야. 너무 늦게 인사해서 미안해. 그의 눈물이 아이의 볼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춤을 추듯 덩실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코 오똑한 것 좀 봐라.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찾아온 따뜻한 봄 같아서요. 이 봄. 스페인 이름은 프리마베라. 그렇게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요? 병원 화재 사건이 뒤늦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찍어 올린 영상 속에서 만삭의 제가 한국어로 비키세요. 코 막으세요.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은 조회수 1000만 뷰를 넘겼습니다. 현실판 어벤져스다. 스페인에서 온 영웅 며느리, 남편 기다리며 병원까지 구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고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도진 씨의 병원비와 앞으로 태어난 봄이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지만 진정성 있는 제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유쾌한 고부 갈등 사실은 사랑 싸움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제가 소방관 출신이라는 점을 살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안전수칙을 가르치는 모습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불나면 어떻게 하지 마세요. 젖은 수건, 낮은 자세. 이게 생명입니다. 강한 억양의 제 한국어 유행어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따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소방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하고 싶다고요. 위촉식 날 정복을 입은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스페인 소방관 제복이 아닌 태극마크가 달린 대한민국 소방관 제복. 단상 아래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선 도진 씨와 시어머니 품에 안긴 봄이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충성. 명예 소방관 루시아 명받았습니다. 제가 경례를 붙이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인생의 전성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강사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기업, 학교, 관공서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스페인의 선진 구조 시스템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결합한 제 강의는 실전적이고 재미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수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식당 보조일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통장에 쌓였습니다. 1년 뒤 우리는 달동네 월세방을 떠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겨울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따뜻한 새집. 이사하던 날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을 어루만지며 우셨습니다. 세상에, 내 평생 이런 집에 살아보다니. 다 우리 며느리 덕이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저 받아주셨잖아요. 그날 문 안 열어주셨으면 저 얼어 죽었어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웃다가 울다가 했습니다. 도진 씨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걷고 다시 건축 설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현장을 뛰어다니진 못하지만 그는 저를 위한 안전체험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딴 루시아 안전센터를 짓는 게 그의 새로운 꿈이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봄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며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섞어서 쫑알거립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티아모. 오늘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3년 전 공항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저는 겁에 질린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는 당당한 한국의 워킹맘, 그리고 자랑스러운 안전 전문가 루시아가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부르십니다. 루시아, 밥 먹고 가라. 오늘 된장찌개에 게 넣었다. 와, 어머니 최고.
저게 들어간 된장찌개 제일 좋아해요. 알지. 우리 며느리 식성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 도진 씨가 숟가락 위에 게살을 발라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 여보. 오늘 강희도 파이팅. 아빠, 나도 줘. 보미가 입을 쩍 벌립니다. 이 평범하고 소란스러운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두려움에 떨며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만약 병원에서 도진 씨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저는 이 행복을 절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가끔 바르셀로나의 뜨거운 태양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더 따뜻한 태양이 있습니다. 바로 저를 믿어주는 가족,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차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결국 저를 품어준 건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정, 낯선 외국인을 영웅으로 대접해주는 정. 저는 이제 두 나라의 소방관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열정으로, 한국의 정으로 사람들의 안전과 마음을 지키는 소방관이요. 도진 씨가 짓고 있는 루시아 안전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불길 속에서도 비상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힘차게 대문을 나섭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의 제2의 고향, 대한민국 서울의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파랗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무모했던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